여러분과 함께할 저의 와인 클래스 그 첫 번째 에피소드 주제는 샴페인에 관한 잘못된 와인 상식 7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샴페인은 와인 이름이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샴페인은 와인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한 와인 산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행정 지역명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명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 샴페인 산지에서 이곳 와인법에 따라 재배되고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에만 샴페인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샴페인 지역을 여행했을 때 찍었던 풍경 사진들입니다. 와인 산지들은 다 나름의 특징이 있고 아름다운데요. 특히 이 샴페인 산지는 작은 구릉들이 넘실넘실 이어져 있는 풍경이라 정말 평화롭고 힐링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와인 산지입니다. 이렇게 샴페인은 와인 이름이기도 하고 산지 이름이기도 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샴페인에 관한 잘못된 와인 상식 두 번째, 기포가 든 와인은 모두 샴페인이다. 샴페인이 워낙 유명한 이름이어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전 세계 와인 산지에서는 거의 모두 샴페인처럼 탄산가스가 들어있는 발포성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 언어권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들도 각기 다른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영어권에선 아시다시피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고요. 스페인어로는 에스푸모소, 독일에선 젝트, 이탈리아에선 스푸만테라고 하고요. 탄산 압력이 좀 낮게 생산되는 와인은 이탈리아에선 프리짠테라고 부릅니다.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들도 달라요. 샴페인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되지만 샴페인이 아닌 프랑스 내 다른 8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들은 크레망이라 부르고요.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역 여행하셨나요? 그 카탈로니아 지역을 대표하는 스페인 스파클링 와인은 까바라고 하고요. 또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프란치아코르타, 트렌토도, 아스티, 프로세코가 있습니다. 이 많은 이름을 다 기억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귀에 익숙하게 해두셨으면 좋겠는 스파클링 와인 이름은요. 까바, 크레망, 프란치아코르타, 프로세코입니다. 와인샵이나 와인병 라벨에 이런 이름이 쓰여 있다면 아 이거 스파클링 와인인데 하고 아실 수 있겠죠? 살펴봤듯이 이렇게 많은 스파클링 와인 이름들이 있는데 기포가 든 와인이라고 뭐든지 다 샴페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이제 세 번째, 샴페인은 고급 음식과 즐기는 와인이다. 샴페인은 예전부터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사랑받았던 와인이기도 하고 또 현재 시작 가격이 일반 레드나 화이트 와인처럼 낮지 않아서 왠지 같이 즐겨야 하는 음식도 캐비아나 굴 또는 값비싼 스시류 같은 고급 음식이 연상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추천을 받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즐기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사실 그런 포멀한 음식이 아니라도 약간의 짭짤함을 가진 간단한 스낵류, 팝콘이라든지 포테이토칩, 프라이드 치킨 같은 음식을 캐주얼하게 같이 즐기셔도 아주 좋은 와인입니다. 알맞은 짭짤함은 와인의 맛을 더 좋게 해주기도 하고 샴페인에 든 산도가 살짝 기름진 음식에도 잘 맞기 때문이에요. 이제 네 번째, 샴페인은 디저트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이다. 케이크 판촉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자주 볼 수 있는 그림이 케이크와 샴페인인 것 같은데요. 달지 않은 샴페인과 단 디저트 케이크를 왜 매치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샴페인은 모든 와인 산지 중에서도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도 있다 보니 연평균 기온도 다른 따뜻한 산지들에 비해 낮고 일조량도 적고 겨울에 낮은 온도로 인해 피해도 적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피노누아나 샬도네이들은 기본적으로 산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포도도 다른 과일들처럼 따뜻한 곳에서 자라면 당분이 높고 산도가 적당한 반면에 낮은 온도에서 자라면 당도보다 산도가 높기 때문에 샴페인에선 그 높은 산도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당분을 더 첨가해서 예전엔 주로 단맛이 나는 스타일의 와인으로 생산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단 음식에 잘 맞는다는 이미지를 갖게 된 건데
근대를 지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당분이 든 음식이나 와인을 멀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샴페인 지역의 연평균 온도가 올라가 포도 자체의 당도가 더 높아지기도 해서 샴페인 협회의 2019년 결산 발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생산된 샴페인 중에 단맛이 나지 않는 드라이한 맛의 프리스타일 샴페인이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 말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로 수출된 샴페인의 대부분은 드라이한 맛이라는 거죠. 샴페인 중에 당분을 더 첨가해서 단맛을 나게 한 샴페인은 드미세크나 세크라고 라벨에 써 있어요. 단맛의 디저트류와 드시고 싶은 샴페인을 찾는다면 라벨을 보고 브리시아닌 드미세크나 세크로 구입하시면 되겠어요. 샴페인 지역에 가면 에피타이저에도 메인 코스에도 디저트에도 샴페인을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어서 좋았어요. 샴페인은 농후하고 묵직하거나 라이트하면서 꽃향과 과일향이 있거나 각 하우스들마다 각기 다른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에 각 코스에 어울리는 샴페인들을 다 고르실 수 있어서 샴페인만으로도 모든 식사 코스에 페어링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샴페인은 샴페인 글래스에 마셔야 한다. 우선 보통 레드와인잔은 이렇게 생겼죠.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글래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부터 화이트 와인 글래스, 가운데가 피노누아 글래스, 그리고 왼쪽에 목이 가늘고 긴 아이가 샴페인 블루, 샴페인 글래스로 알려져 있죠. 이런 플룻을 사용하면 계속 쪼로록 올라오는 예쁜 버블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잔을 쓰시는 건 이해하지만 샴페인에는 작은 버블보다 마시면서 감상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잘 만들어진 샴페인일수록 피어오르는 향이 너무나 풍부하고 복합적이거든요. 그런 향을 잘 즐기기 위해선 입구가 좁은 샴페인 잔보다는 튤립 모양의 샴페인 잔이나 일반 화이트 와인 글래스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샴페인 지역 레스토랑에선 플룻 잔에 샴페인을 따라주지 않고 둥근 모양을 한 튤립 모양 샴페인 잔이거나 화이트 와인 잔에 담아줘요. 앞으로 샴페인 즐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6번째, 샴페인은 돈페리뇽이 만들었다. 샴페인 지역에서 모에샹동 하우스에 가면 이렇게 돈페리뇽 동상이 입구에 세워져 있어요. 모에샹동에서 돈페리뇽을 독립 브랜드로 만들어 빈티지 샴페인으로 생산하고 있죠. 또 샴페인 지역 안에 오빌리에라는 마을은 돈페리뇽이 재직했던 수도원이 있는 곳인데요. 사진 속 왼쪽에 좀 불룩 솟아난 교회 첨탑 같은 것이 보이시죠? 그곳이 그분이 계셨던 교회고요. 이곳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돌면 이런 전경이 펼쳐져요. 너무 작게 보이지만 가운데 부분에 흐르는 것이 샴페인의 젖줄기 마느강입니다. 제가 서서 사진 찍은 이곳은 작은 전망대 같은 곳인데요. 이 전망대에서 보이는 지역에 대한 설명도 써 있고 오빌리에 마을에 대한 설명도 써 있고 돈페리뇽의 생애와 업적도 간단히 적혀 있어요. 샴페인 와인 주조에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라 샴페인을 좋아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이름이지만 이분이 샴페인을 만든 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샴페인에 관한 잘못된 와인 상식 7가지의 그 마지막 7번째, 샴페인은 흰 포도로만 만들어진다. 샴페인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소프트 골드의 영롱함 속에 피어오르는 기포들이죠. 이렇게 맑은 와인이다 보니 흰 포도 품종의 주스로만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사실은 샴페인 지역의 대표 레드 품종인 피노누아나 미니의 주스가 샤도네이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착즙할 때 껍질에서 레드색이 나오지 않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클래스가 마치 어느 숲속에서 좋아하는 와인 한 잔을 여유있게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와인을 여러분들도 더 좋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